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980년 5.18 당시 대학생 기자들이 광주 곳곳에서 이어진 민주화 시위를 꼼꼼하게 기록했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당시 기록을 5.18 기록관이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군부 집권을 반대하는 민족 민주화 대성회가 열리던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 당시 발행된 5월 15일자 전대 신문입니다. 시간대별 집회 상황과 집회 행렬의 구체적인 움직임, 경찰과의 충돌, 그날의 분위기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배급되자마자 신군부의 검열로 폐기돼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신문은 2년 전 학생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포가 되자마자 회수가 됐고 신문사에 와서 그 신문사가 보유한 취재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갔다. 같은 날 전남대 방송국 기자가 쓴 원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도청 앞까지 거리 시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현장에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멘트들이 많아서 현장, 80년 5월의 현장을 좀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역사 기록물로서 가치가 큰 이 자료들을 5.18 기록관이 데이터베이스화해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유신에 맞서던 1978년부터 박승희 열사가 불신한 1992년까지 4,000면이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5.18 기록관은 일반인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말, 시민들의 생각, 감정이 담겨 있는 원고고 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그날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써내려간 대학생들의 기사가 기록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5.18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순천시와 충남 서산시, 강원도 철원군 등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흑두루미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잔치단체는 지난 12일 순천시청에서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앞으로 서식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 발생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흑두루미 서식지에서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닐하우스 철거와 흑두루미 먹이 뿌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북 새만금에 시속 1,200km의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정부 예산 투입 여부를 가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데요. 통과 여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총국 서윤덕 기자입니다. 캡슐 차량이 진공에 가까운 관을 오가는 하이퍼튜브. 시속 1,200km로 서울에서 부산을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어 꿈의 수송수단으로 불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내 첫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새만금에 짓기로 했습니다. 1조 1,000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에 필요한 12km 길이의 시험 노선과 차량 기지 등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향후 20년 동안 약 9조 8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재도전 끝에 예타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시험장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다만 정부 요구대로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다 보니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단계 3,377억 원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시험 노선을 2km만 건설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부상하는 걸 연구하고. 전라북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30년 1단계 사업이 끝나면 7,800억 원을 들여 상용화 기술을 연구하는 2단계 사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잇따르면서 올해 100만 그루 가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산림청 분석이 나왔습니다. 3차 대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전 총국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주민들의 신고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2그루가 확인된 곳입니다. 감염된 소나무들은 베어낸 뒤 살균 과정을 거쳐 모두 땅속에 묻었고 같은 능선에 있던 90여 그루도 예방 차원에서 모두 제거했습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돼 벌채된 나무의 뿌리 부분에는 이처럼 포장을 덮어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모두 끊고 있습니다. 시급한 작업은 마쳤지만 앞으로 2달 안에 반경 2km 안에 있는 소나무에 일일이 예방 주사를 놔야 방제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연말에는 인근에서 또 다른 감염이 확인돼 정밀 예찰이 강화됐습니다. 신속하게 그 감염 우려목을 좀 발견해서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려는 취지고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그 예찰할 인원을 좀 저희가 한 5명까지 확대를 해서 실제로 2014년 218만 그루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 추세를 보이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 4월엔 78만 그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3차 대확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30분 만에 진단 결과가 나오는 유전자 키트를 사용하고 드론 예찰 등 과학적인 방제 기술로 일단 확산세는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 산림청의 목표는 10만 그루 이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변화와 산불 피해 증가가 감염 확산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제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이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반려로봇 보급에 나섭니다. 반려로봇 효도리는 인형과 소형 휴대용 컴퓨터 형태로 이용자에게 매일 기분을 묻고 기상과 취침, 식사, 약 복용 등 일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실증 사업 결과 우울증과 고립감 감소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올해 1,360명에게 효도리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가뭄으로 식순환을 겪는 완도군에 고품질 수돗물인 아리수 10,000병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가뭄으로 2일 급수, 4일 단수의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완도 금일도 주민들에게 오는 19일 2리터짜리 아리수 10,000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호우 피해를 입은 호남과 강원 지역에 아리수 20,000병을 지원하는 등 수해 지역 등의 아리수를 지원해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시기가 잠정적으로 오는 5월 초로 잡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환석 발사체 연구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 정도에 누리호 3차 발사 운영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면 5월 초 발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고요. 낮 기온도 2도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 치니까요. 지난주에 다소 가벼운 옷 꺼내셨다면 이번 주에는 따뜻한 겨울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 신안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나주 0도, 화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도, 영암 2도, 완도 3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도에서 2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으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